안녕하세요, 쇼입니다. 이번에도 랜덤 매치 리플레이로 제가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우선 1700점을 복구했습니다. 복구했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막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다시 차근차근 올리면서 좀 초심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좀 제가 재밌는 경기가 또 나와서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통 랜덤 매치 지금 현재 대륙의 상황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륙에서 랜덤 매치 상대방이 레이팅이 1600대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높은 확률로 아쿠아리온 미러전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륙에서 아쿠아리온이 가장 승률이 좋은 것도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 랭커들도 아쿠아리온이 가장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성으로 밀리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 게임은. 그래서 아쿠아리온을 좀 픽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오리지널 색깔이 저고 그 다음 오렌지 색깔이 상대방인데 지금 보시면 상대방의 스타팅이 좀 더 괜찮죠? 지금 보시면 일단 과일과 낚시가 같이 있고 아마 이쪽에도 도시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도 도시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과일을 찍던 낚시를 찍던 어떤 걸 찍어도 최소한 2개 이상의 도시는 레벨업을 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오프닝이 좀 더 수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쪽이나 이쪽에 도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저도 사실 과일을 찍으면 처음에 2개 이상의 도시 레벨업을 하고 시작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과 저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과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저 도시가 내륙 도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물이 아니라 내륙 안에 위치하잖아요. 아마 대륙 이런 식으로 갈라지겠죠? 그러면 낚시가 아니라 과일로 레벨업 하기에는 어차피 이 내륙 도시는 환초를 뭐 이쯤에 환초를 짓거나 해서 연결 인구를 하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과일 2개를 써도 이 환초로 받는 인구는 그냥 남는 인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3렙을 찍을 또 다른 자원이 없으니까요. 정확히는 애매하죠. 이 내륙 도시에는 수중 작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인구 하나를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낚시와의 차이점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도시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긴 하거든요. 여기 도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 도시 같은 경우는 낚시로 처음에 레벨업을 해도 나중에 이제 환초로 연결해서 인구를 받는 것도 수중 작물 같은 걸 포함해서 1 더하기 뭐 2나 이런 식으로 해서 3레벨까지 레벨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인구 손해를 덜 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일과 낚시 2개 이상 레벨업 가능한 오프닝에서는 제가 낚시를 우선적으로 찍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점이 살짝 소소한데 뭐 이런 소소한 거는 뭐 영향이 있긴 한데 일단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지금 지형이 지금 중요하죠. 제 지형 스타팅 같은 경우 살짝 애매한 부분이 여기 해안에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이건 좀 너무 많이 준 것 같고 아마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여기는 우측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섬도시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대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게 상대방의 대륙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가설은 해안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안선이 갈려서 상대방과 내 대륙이 이렇게 반반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해상도 이게 아마 해상도이 그렇게 좁을 수도 있고 안 좁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 땅을 나눠 가진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쪽으로 침투를 해서 상대방이 땅을 최대한 많이 뺏어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있는 땅들은 다 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땅을 최대한 많이 뺏으면 그만큼 전 상대보다 더 많은 도시를 가진 상태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체급에서 유리한 상태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대륙 이런 식으로 찢어지고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살짝 좀 이상하게 그렸고 이런 식으로 살짝 작게 이런 식으로. 그럼 상대방 대륙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 대륙도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작게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추가로. 그러니까 이 지형 무슨 지형이라고 하면 4대륙 지형이라고 해요. 4대륙 지형. 자, 이거는 대륙 맵인데 상대방의 대륙과 내 대륙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제3대륙 그리고 제4대륙도 존재하는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토는 각각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 본토고 자
나의 본토를 제1대륙이라고 해요.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 4대륙, 제1대륙 이런 단어들은 이제 뭐 따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제가 임의로 이제 만든 표현입니다. 자, 제 대륙을 1대륙이라고 상대방의 수도가 있는 대륙을 제2대륙이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맵 같은 경우는 내 대륙과 상대방 대륙뿐만이 아니라 제3대륙과 제4대륙이 있는 거예요. 제3대륙을 이제 제 쪽에 가까운 또 하나의 대륙을 제3대륙이라고 상대방 대륙 쪽에 가까이 위치한 대륙을 이제 제4대륙이라 하는데 이런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자기 대륙에 가까이 위치한 제3대륙 또는 제4대륙은 무조건 빠르게 먼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자기 쪽에 있는 대륙을 못 먹도록 견제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이 지형이 가장 중요한 점 확장이에요. 확장. 물론 뭐 대부분의 지형이 확장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 지역은 땅 따먹기가 정말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도시를 각각 하나씩 나눠 가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뭐라 가진다? 그 경우는 그냥 그대로 게임이 끝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 네 개의 대륙 중에 세 개의 대륙을 다 상대방 거라고 쳐봐요.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에서 포위돼서 뚜리게 맞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하고 못한 거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맵에서는 최대한 다른 대륙들을 빨리 먹으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다른 대륙을 확장하는 거를 견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설명 들어봤는데 일단은 대륙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제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죠. 두 가지예요. 2대륙이거나 이런 식으로 2대륙이거나 아니면 자 이제는 좀 빠르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4대륙이거나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죠. 2, 5, 4 여기서 어떤 게 더 확률이 높냐? 지금 이 지형의 생김새 같은 경우는 저는 4대륙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처음 지형을 보고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대륙에 맞게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가능성일 뿐이지 사실 2대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더 오프닝이 진행된 후에 이제 가능성을 좀 더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일단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 없이 중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큰일 나는 게 상대방이 지금 스타팅이 너무 좋죠. 지금 낚시 찍자마자 상대방 낚시 일부러 미리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차피 좀 작물의 위치도 확인할 겸 해가지고 미리 찍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어차피 여기 도시 있을 거 뻔하니까 원래는 낚시나 과일을 미리 찍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선 내가 먹게 될 도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그 도시에 이제 그 자원이 내 수도랑 얼마나 유사하냐.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레벨업 할 수 있는 도시가 있느냐. 그거를 확인을 하고 정확히 이제 그냥 색깔놀이처럼 색깔 짝맞춤이 되느냐를 확인하고 이제 기술을 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올렸다는 거는 어차피 여기에 도시가 있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했기 때문에 물고기 두 개라서 결국에 난 낚시를 택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미리 찍은 거죠. 왜 미리 찍은 거냐면 낚시를 찍으면 수중 작물의 위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즉 다른 도시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을 해서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낚시를 미리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상대방은 1600 중반 이상의 상대이기 때문에 고수예요. 고인물입니다. 이거는 거의 고인물끼리 아쿠아 매치업이기 때문에 리플레이에서 좀 배울 점이 많아요. 정확히는 이제 생각할 점이 많다는 거죠. 뭐 배울 점이 많다는 말은 좀 너무 그렇고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제 예상대로 여기랑 여기 잘 찾아갔죠. 도시를 찾아갔는데 보시면 둘 다 과일을 찍어도 두 개가 레벨업이 되고 낚시를 찍어도 둘 다 레벨업이 되죠. 그럼 제가 뭐라 했죠? 보통 낚시를 먼저 찍는다. 낚시를 먼저 찍긴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찍고 도시를 점령했는데 문제는 아래쪽에도 수중작물이 별로 없어서 사실 거기서 거기 이상하긴 해요. 사실 상대방 지금 스폰이 상당히 좋죠. 지금 저 앞쪽에 도시가 전초기 역할도 하면서 전방에 있는 다른 섬도시와 유적도시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상대방 지금 수월하게 레벨업하고 유적부터 먹었죠. 저 위쪽에 있는 도시는 어차피 다른 전사로 상대방도 이쪽에 도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쪽에 있는 전사가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쪽에 유적부터 먹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유적을 먼저 먹었죠. 그런데 유적에서는 무려 수도 인구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미러전에서. 왜냐면 걔가 더 빨리 나오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수도에서 인구도 얻어서 돈도 나왔겠다? 빠르게 기병을 뽑아주죠. 여기서 참고로 미러전에서는 기병을 일찍 뽑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기병을 안 뽑고 수경재배를 먼저 찍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경재배보다 상대방이 한 것처럼 수경재배보다 기병을 먼저 찍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수경재배는 언제든지 찍어서 내가 인구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레벨은 수경재배가 수중 작물이 아니라 과일이나 낚시를 가지고 이제 2레벨 찍는 거고 3레벨을 찍을 때 또는 4, 5레벨을 찍을 때 즉 거인을 뽑을 때 말하는 거죠. 이때 수중 작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까지 찍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미러전 같은 경우는 도시의 레벨을 많이 높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도시를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거인은 둘 다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개수가 더 많은 쪽이 결국에 체급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뭐라 했죠? 이 대륙맵 이 지형이 4대륙이라 했죠. 4대륙. 4대륙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렇다면 더더욱 확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2레벨씩만 찍고 기마병을 타서 빠르게 확장을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수경재배를 먼저 찍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왼쪽 도시를 그냥 과일로만 레벨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수경재배를 찍고 레벨업 하는 게 이원 이득이죠. 이원 이득인 것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수경재배를 먼저 해서 레벨업부터 한 다음에 기병 뽑는 게 좀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먼저 기병 뽑게 되면 왼쪽 도시는 계속 1레벨인 상태로 남게 되는데 그럼 왼쪽 도시의 레벨업이 너무 늦춰지면 어차피 기병 뽑고 싶어도 기병 많이 못 뽑아요. 그럴 바에는 기병을 뽑는 거를 한두 턴 늦추고 돈을 좀 더 수입을 좀 더 올린 다음에 기병 뽑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제 개인 판단이긴 한데 일단 전 지금 상황에서 그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순서를 미리 정해두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뭐 먼저 이걸 찍고 그런 게 아니라 우선 1차적으로는 오프닝에서 낚시와 채집 둘 중에서 뭐가 나을지 그걸 1차적으로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수경재배를 찍어서 레벨업을 일단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마병을 찍어서 확장 먼저 하는 게 나은지 그것도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얻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기병보다 수경재가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이제 수도도 3레벨 찍고 돈을 받는 것까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디테일인데 제가 전사를 하나 더 뽑은 이유는 이쪽이 2대륙일 가능성도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쪽이 막 2대륙이라면 상대방의 수도 위치는 한 이쯤이 될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상대방도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과 제가 둘 다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조우를 했을 때 기병보다 전사인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사가 방어력이 높죠. 그러니까 앞에서 만나는 거는 전사가 되는 게 좋아요. 뒤에서 기병이 백업을 해준 역할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선 어차피 다음 턴에 기병 뽑을 거니까 앞에 전사를 앞세워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상대가 여기서 운하를 상당히 일찍 찍었죠. 이게 아무래도 유적에서 인구를 먹어서 조금 내가 돈도 이득을 보고 템포를 좀 더 돈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미러전에서 좀 더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려고 운하 찍었어요. 어차피 도시 먹기 직전에만 수경 재배 찍으면 된다는 생각이겠죠.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 왜냐면 미러전에서 운하를 찍고 빠르게 압박을 가는 게 상대방한테는 좀 그러니까 압박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상대방한테도 많이 압박이긴 해요. 왜냐면 운하가 결국에 유효사거리가 더 길면 계속 전투에서 손해를 보는 구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뒤늦게 운하를 올리면 뒤늦게 올려서 이득을 얻는 것도 없을 뿐더러 손해는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압박하는 일환으로 운하를 먼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확장에도 도움이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러전 확장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예상대로 도시를 먹기 전에 수경재배를 찍었죠. 여기서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병 뽑고 확장 시작하는데 제가 사실 이때부터 제가 여기 이 물타일을 확인하고 이 물타일과 이 도시를 확인하고 제가 바로 4대륙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4대륙에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확신했어요. 왜 그러냐면 3대륙, 2대륙이면 도저히 여기서 해안선이 끊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해안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대륙이라는 걸 확신했고 4대륙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확장을 훨씬 더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확장하는 과정에서 4대륙이 바다가 생각보다 좁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제가 대륙이 있을 거고 여기도 대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가운데 전투 공간이라 해봐야 이 정도인데 이 좁은 공간에서 다 해파리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거 대비해서 해파리를 최대한 빨리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좀 여기서 바로 이제 항해에 들어가는 돈을 좀 계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항해를 뽑을 수 있도록 불가사리 위치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상대방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경 재배를 찍고 이제 본격적인 펌핑 준비를 하고 있죠. 상대방이 그리고 또 위치가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 도시들끼리 간격이 괜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환초를 최소 2개를 아마 더 써야 될 거예요. 여기도 살짝 애매한데 아마 여기에 도시가 하나 더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 2개 이상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제가 또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지금 해상 작물이 양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마 개가 상당히 빨리 나와서 개에다가 거품을 씌워주고 초반 러시를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다 레벨업을 해주죠. 지금 여기서 탐험가를 쓴 건 아마 상대방도 사대륙인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앞에 해양생 끊겨있는 거 확인하고 제가 여기서 바로 해양생물 찍고 불가사리 확인한 다음에 전사를 집어넣었죠. 여기서 제가 어떤 것까지 의도했냐면 지금 시야가 지금 불가사리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래라면 전사를 여기다 집어넣고 전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앞에 시야가 뚫리잖아요. 그럼 기병으로 앞쪽에 확장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가 시야를 밝히고 기병 앞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해양생물을 찍어서 불가사리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불가사리를 먹을 수 있는 불가사리가 자기 이동 거리 안에 들어온 걸 확인하고 전사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바로 제가 여기서는 좁은 해상전 저기 해상전 타이밍이 되게 빠르게 일어날 거 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사랑 때마침 기병의 이동거리 안에도 운 좋게 불가사리가 하나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여기서 제가 살짝 고민한 게 뭐냐면 지금 다음 턴 수입이 14원이죠. 여기서 오른쪽 도시까지 레벨업을 하면 이제 다음 턴 수입이 보시면 16원이 돼요. 16원이 되는데 들고 있는 돈 0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해 비용이 19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탐험가를 써서 앞쪽으로 탐험가를 지금 애초에 해양생물도 뛰었기 때문에 탐험가가 정찰병이 바다 타일까지 이동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탐험가 썼으면 상대방 시야가 다 밝혀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탐험가를 쓰지 않고 그냥 다음 턴에 상대방을 조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탐험가를 안 쓰고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자 이렇게 수입을 골랐는데 이게 아마 제가 한 실수 중 이 판에서 제가 한 실수 중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 턴에 반드시 어쨌든 불가사리를 먹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턴에 제가 상대방 조우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획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0% 확률이 아닌 거예요. 100% 확률이 아닌 거에 저는 그걸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항해가 될 돈을 안 모으고 이제 2원의 이득을 보려고. 왜냐면 지금 도시 레벨업을 미리 해두면 2원씩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 이득을 위해서 도시 레벨업 한 건데 사실상 이게 좀 큰 실수가 되었죠. 상대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전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 대륙에 있는 도시들도 다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상대방의 점수가 좀 높은 걸 보고 점수를 보고 얘가 거품을 찍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3000점대라는 점수대는 수경 재배만으로는 안 돼요. 수경 재배만으로는 안 되고 거품을 찍거나 이티어 기술 하나 더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품을 찍은 가능성이 꽤 높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거품을 찍었으면 좀 빠르게 나왔겠구나. 거품이 아니더라도 거품 또는 해양생물 찍었겠죠. 이티어 기술 하나 더 찍었다는 거는. 그런데 이티어 기술 하나 더 찍고도 저보다 점수가 높아요. 그럼 그 말은 이미 기병을 좀 많이 뽑아서 해상을 확장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 다음 턴에 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패착이었죠. 상대방이 점수가 높은 거는 걔를 일찍 뽑아서 그런 거죠. 상대방이 지금 수중 작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방 탐험가를 써서 제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이러면 제가 많이 불리해진 거예요. 저도 사실 탐험가를 쓰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전망도시에 탐험가를 안 쓰는 건 너무 무리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지금 바로 제가 이거를 보고 아 이거는 상대방이 거인을 뽑았겠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 점수만 보고 아 4,000점 찍은 거 보고 제가 아 이건 무조건 거인이 나왔겠구나 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거인이 빠르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전 압박을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거인을 뽑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수도에서 거인을 뽑는다고 해도 수도에서 뽑은 걔가 도착까지까지 한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 그냥 아예 전방도시 걔를 뽑아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턴에는 제가 항해를 못 찍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항해를 찍지 않고 그냥 레벨업만 좀 골고루 해주고요. 그래도 왼쪽에 불가사리 하나 더 발견한 거는 좀 좋은 소식이죠. 상대방 이미 근데 걔로 지금 초반 러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채집을 찍어서 내륙도 레벨업을 해줬죠. 사실 전반적으로 작물의 양은 상대방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었던 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연결을 해서 인구를 또 받아주죠. 그럼 또 수도에서 개 한 마리 더 나와요. 지금 보시면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처음부터 개 3마리를 바로 뽑아버렸어요. 지금 4,890점을 상대방 획득했죠. 이러면 개가 최소 2마리 이상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항해를 찍고 불가사리 2개 수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어 보너스를 넣기 위해서 상대방의 건물을 위해서 보냈고요. 어차피 저거는 죽을 게 뻔한. 그리고 이제 최적의 위치, 세 도시를 다 연결하는 위치에 이제 환초를 넣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이 도시를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초를 설치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시를 먹어야지 가장 적은 수의 환초로 3개의 도시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쪽에 도시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제가 이 위치에 환초를 넣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뭐 레벨업은 무난히 다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거의 이제 레벨업은 어느 정도 다 2렙, 3렙 작업이라 하죠. 그러니까 2렙은 기본적으로 찍어야 되는 레벨이고 3레벨까지 찍어야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수입을 평균적인 도시의 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할 수 있거든요. 대륙맵을 기준으로. 그럼 이제 거인의 눈을 돌려야 되는데 왜냐면 거인은 이제 공성 병기로 써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쓰는 공식이 있어요. 3레벨에 인구가 3개가 있으면 거기에 기념물을 더하면 기념물이 3인구죠. 기념물을 더하면 5레벨이 된다. 즉 거인이 나온다. 이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 도시가 3레벨에 작물에 그 수중 작물에 물고기 하나로 3레벨에 3인구가 추가로 되죠. 그럼 즉 이 도시가 기념물을 넣으면 레벨업이 된 도시 1 그리고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3레벨을 찍으면 인구가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럼 일단 이 도시 일단 거의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도도 지금 보시면 3레벨에 3인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기념물이 아니라 그냥 3레벨 3인구면 거기다 3인구를 더하면 거의 나오는 거예요. 즉 이 과일을 먹고 레벨업을 해서 인구 선택하면 또 3인구를 받죠. 거기다가 2인구를 더해서 총 5레벨이 되는 거예요. 5레벨이. 그럼 일단 개 2마리는 제가 확보를 해둔 상태인데 이제 다른 도시에서 개를 뽑을 수 있나 고 확인해 봤는데 개를 뽑을 수 있는 도시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선택지가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등대 인구 있죠. 등대 인구랑 뭐 유적 뭐 이쯤에 뭐 유적 있다 치면 뭐 유적 인구 아직 제가 덜 바뀐 타일들 있잖아요. 덜 바뀐 타일들에 또 가장자리 타일에는 유적이 있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가장자리 타일을 밝혀가면서 유적을 먹고 그 유적에서 수도 인구를 뽑거나 또 등대를 밝혀서 인구를 얻거나 해서 수도에서 기념물을 더해서 이제 거인을 하나 더 뽑는다. 이게 1안이고 2안은 추가적인 도시를 먹는 거예요. 추가적인 도시. 그러니까 내가 3레벨에 3인구가 되는 다른 도시가 있을까? 일단 가장 큰 가능성 이 도시거든요. 제가 이 도시를 생각을 해서 기념물을 좀 이제 하나는 아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우선 뭐 걔는 뽑아놔야죠. 지금 이제 상대방과의 전면전이 시작이 될 건데 그러려면 이제 거인이 없으면 힘싸움이 상대가 안 됩니다. 우선 뭐 레벨업은 다 해야 돼요. 레벨업은 깔끔하게 해야지 저도 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폭풍 전야인 거예요. 폭풍 전야. 지금 서로 지금 제대로 싸움을 시작하려고 펌핑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해파리도 뽑아놓고 전방이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해파리를 뽑아놨습니다. 일단 해파리가 앞라인에 든든하게 있어야지 뒤쪽에 있는 기병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병도 애초에 해파리에 순식간에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파리로 상대방이 해파리나 개의 체력을 깎아놓고 해파리 개나 해파리나 전사의 체력 깎아놓고 이제 기병으로 이제 마무리를 치는 식으로 해야지 기병이 체력 손해를 좀 덜 입으면서 전투에서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전방도시 해파리를 뽑고 전방도시 해파리를 뽑아주고 후방도시에 이제 기병을 좀 어느 정도 뽑아서 이제 전선을 보충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세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 2마리 뽑았는데 상대방 개가 1마리 더 있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은 이미 시야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상대방이 정말 교묘한 게 제 전사의 시야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보시면 제 전사가 아닌가? 잠깐만요. 아니구나. 시야가 들어와 있긴 하구나. 아무튼 제 전사의 시야 밖에 있는 이 개들 있죠? 이 개들을 미리 지금 은근슬쩍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다음 턴에 바로 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개들 싸움에서 어차피 개가 한 마리로는 이제 개 한 마리는 개 한 마리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 2마리 이상이 오면 개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도저히 습격을 하고 지금 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유적에서 항해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불가사리를 안 먹고도 해파리 싸움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상대방은 이거 정말 상대방에게 유리한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뒤늦게 지금 해파리로 어느 정도 전선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이 상황은 이거는 사실 이 도시를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개를 수비에 쓴다고 해도 지금 이 개가 당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개 공격력이 4잖아요. 4가 투석기랑 동급이에요. 투석기가 동급. 무슨 말이냐면 투석기 4마리면 거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투석기 4마리를 줄 세워서 내 도시에 들어온 거인을 죽여본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대륙맵을 하면 그런 상황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격력 4인 개가 3마리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개 체력이 한 10 남짓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10 남짓 정도밖에. 그러니까 거의 10 내외라는 거는 뒤쪽에 있는 해파리의 지원을 받아서 기병과 전사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병과 전사로 막타를 치는 거면 결국에 도시에 들어온 거는 기병이나 전사처럼 체력이 적은 유닛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병으로 죽이고 기병을 대피시킨 후에 개의 대피 능력을 이용해서 도시에 집어넣는 그 기술이 또 있죠. 그럼 결국에 이 도시에 들어오는 거는 상대방이 개가 돼요. 그 개 중에서도 상대방 3마리 중에서 가장 체력이 많이 남은 개를 집어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사실상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뒤쪽에 상어가 한 3-4마리 정도, 3마리 정도만 백업하고 있어도 이 도시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있어도 지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개 2마리를 이 도시 수비 이동방위로 쓰면 또 이동방위로 쓰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도시는 거의 뺏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알아버렸죠. 결국에 이 도시는 지키기 힘들고 근데 이 도시가 지금 오랩짜리 도시잖아요. 사실 이 도시 하나 뺏기면 힘싸움의 균형이 너무 무너져요. 지금 이게 미러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암울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일단 좀 계속 볼게요. 일단 저는 펌핑 계속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불가사리도 먹고 저희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체급을 가져가야 되니까 지금 개로 백업을 오지만 사실 소용이 없죠.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행인 건 이제 보시면 제가 딱 이 도시를 먹자마자 느낀 게 보시면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기념물로 3레벨 찍고 그 다음 작물 2개로 4인구를 받아서 2+2는 4 4렙을 찍고 거기서 이제 인구를 선택하면 3인구 받고 다시 작물로 인구 2개를 먹으면서 개를 바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수생한 거 미리 찍었어요. 어차피 이 싸움은 해파리 싸움 흘러간다. 해파리 싸움 흘러가면 수생학이 있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수생학을 상대방이 빠르게 올렸습니다. 빠르게 올리고 지금 보시면 때리고 빼고 때리고 결국에 개를 집어넣죠. 해파리의 도움 받아서 이게 참고로 여기 상대방이 개를 왜 뒤쪽으로 빼지? 만약에 그러니까 상대방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개를 왜 때리고 뒤쪽을 빼지? 만약에 이쪽에 상어가 있으면 상어가 이쪽 칸에 와서 개를 물어뜯으면 결국에 막히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개를 뒤쪽으로 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대방도 지금 잘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개가 못 들어오도록 이 나머지 개 두 마리를 다 여기 막 집어넣었다 쳐봐요. 그리고 이제 세파레도 있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여기도 병력 놓고 하면, 아쿠아리움의 특징이 대형 시장, 그러니까 번영의 공원 말고 대형 시장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부족 특성상 환초로 연결을 다 하다 보니까 대형 시장도 무조건 가져갈 수. 그럼 이제 지금 힘의 관문이 없더라도 최소 2개 인구는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두 개의 기념물은 무조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상대방이 나머지 칸,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자기 개를 놓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머지 칸을 그냥 다 막아버리고 여기서 기념물 2개를 추가로 써서 그냥 상대방 개를 소멸시키면서 내 개를 뽑는 것.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거인 소멸 기술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개가 그 밀려나올 자리가 없잖아요. 밀려나올 자리가 없이 근처에 8칸을 다 막아놓은 상태로 8칸 다 막아놓은 상태로 이제 그 자리에서 도시에서 거인을 뽑으면 상대방이 내 도시에 넣은 유닛이 소멸됩니다. 그 기술을 상대방은 생각을 해서 혹시나 몰라서 이제 이 자리를 좀 여유롭게 비워놓고 이제 걔를 뒤쪽으로 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뒤쪽에 설령 상어가 있더라도 그럼 그 상대방이 상어를 뽑다 돈을 많이 썼으면 결국에 미러전에서 그 상어는 해파리 상대로 가성비가 안 좋거든요. 그럼 상어를 저 정도 뽑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걔를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 이 도시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먹을 수 있으면 좋고 못 먹어도 내가 걔를 잃는 참사만큼은 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걔를 뺀 거죠. 근데 저는 불운하게도 저 걔를 녹일 만한 병력이 없었죠. 그리고 기념물도 다른 도시 다 써버렸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최대한 피를 깎아놓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미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피를 깎아놓고 이 개로 죽이면서 들어간다 해도 어차피 상대방은 그 다른 개를 수비에 쓰거나 이제 하면서 아마 제가 이 도시를 점령하는 걸 좌절시킬 겁니다. 그런데 제 목적은 그냥 이 개가 어쨌든 이 도시를 먹으려면 다음 턴까지는 이 도시에 눌러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 한 마리라도 줄여보려고 한 겁니다. 왜냐면 저도 개를 하나 잃었으니까 상대방이 개 하나를 없애야지 어느 정도 힘싸움의 균형이 맞잖아요. 그리고 겸사겸사 반대쪽에 제가 결국에 이쪽에 제가 제 개를 좀 빠르게 뽑은 이유도 바로 앞쪽에 이제 반격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게 한쪽 전장에서 불리한 전세가 이어지면 다른 쪽에서 반격을 하면서 이제 그걸 뒤집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쪽에 결국에 내 공격이 들어가면 상대방 이쪽을 신경 쓰느라 이쪽의 공격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압박을 넣고 지금 이쪽에 상대방이 개가 없잖아요. 개가 도착하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쪽도 공격하고 이쪽도 공격하면서 제가 이제 좀 변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만든과 동시에 이쪽에서 또 이제 개를 줄이려고 한 거예요. 양쪽의 전장을 흔들어 놓으면서 지금 어떻게든 반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상황이 많이 암울한 건 맞아요. 5레벨짜리 도시를 뺏겼기 때문에 체급도 차이가 나고 상대방이 좀 많이 유리해진 상황이죠. 애초에 이 도시에서 해파리를 계속 뽑는 것도 저한테는 압박이에요. 보시면 제가 이 도시를 못 먹는 이유가 이 도시에 개를 넣어봤자 다음 앞에 대기하고 있는 개 2마리 공격력이 4 공격력 2개 찍혀버려가지고 어차피 개만 한 마리 더 잃고 손해만 더 볼 뿐이지 도시도 못 먹고 개도 잃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도시를 못 먹고 그냥 개만 잡고 대피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보시면 일단 우측에 압박을 제가 많이 넣고 있죠. 그리고 상어의 딜과 개의 딜로 압박만 넣고 제가 다시 개를 대피 능력으로 피할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왼쪽에 해파리를 양산하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냥을 찍고 이제 이쪽 도시에 기념물 하나 더 써서 거의를 뽑았거든요. 이쪽 도시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사냥까지 찍으면 3+3이 돼서 거의를 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근데 사실 그것만
생각하고 사냥 뽑은 게 아니라 제 최종적인 목표는 왼쪽 전장에 지금 숲이 많죠? 숲이 많아서 이 지상에서 해파리들과 걔한테 숲방어 보너스를 입히고 궁수까지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쪽 전장에서 아예 승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 수생학을 찍었잖아요. 보통 상대방이 수생학을 찍었으면 아쿠아 미러전에서 이쪽도 맞서 생학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전장의 중심이 물타일이고 바다잖아요. 이 가운데 뻥 뚫린 바다에서 전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서 생학을 찍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해파리 싸움, 특히나 해파리 싸움에서 해파리 유지력은 솔직히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수생학을 늦추고 이제 사냥을 찍고 사냥 기반으로 궁술까지 제가 바라보는 선택을 한 이유가 결국에 저는 전장을 이쪽으로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육지에서 숲방어 보너스를 기반으로 궁수의 지원을 받아서 상대방이 결국에 해파리 싸움에서는 궁수가 있는 쪽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궁수로 해파리 싸움을 이기고 왼쪽에서 변수를 만들어서 상대방 이쪽에 더 이상 진격을 못하게 만들려고 제가 어느 정도 의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왼쪽에 수비를 하느라 이제 병력이 누락되어서 오른쪽에 이 도시의 재탈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쪽에 아무리 병력을 때려 넣어봤자 상대방 해파리면 다 막히거든요. 해파리와 개를 수비를 쓰면.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병력을 분산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그걸 재차 강조하면서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가 개까지 한 마리 더 추가를 했어요. 결국에 왼쪽에 많이 압박을 넣을수록 상대방도 급해지니까. 상대방도 그걸 알고 왼쪽에 검투사랑 뭐 기병들 다 갈아 넣으면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해파리 스폰딜까지 해서 상대방이 수비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저항이 많이 거세죠. 아무래도 유적에서 항해를 먹은 게 좀 크게 작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저도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제 왼쪽 전장에서 제가 오른쪽에서야 상대방이 개도 많고 지금 해파리도 상당히 뒤쪽에서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를 굳이 집어넣지 않고 뒤로 빼는 선택을 했지만 왼쪽은 달라요. 왼쪽은 저도 D가 없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지금 해파리를 어마어마하게 뽑고 개까지 지금 추가로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짝 주목해야 될 점은 왼쪽 하단에 제가 상어를 조금씩 모아두고 있거든요. 이 상어로 결국에는 상대방도 제가 이 도시를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알 거예요. 제가 호시탐탐 이 도시를 되찾을 걸 노리고 있는 걸 알거든요. 상대방도.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급한 걸 알면서도 이 개가 두 마리 모두 왼쪽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심리도 내가 이거 왼쪽 들어간 척하면서 오른쪽에 도시 탈환을 노리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이쪽 도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보시면 상어가 뒤쪽에 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어를 어느 정도 보여줌으로써 지금 앞에 한 마리 보여줬잖아요. 상어를 보여줌으로써 너 걔 저쪽 수비로 합류시키게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상어로 이쪽 도시에 개를 다 물어뜯고 도시를 내가 먹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개가 들어가면 개는 해파리로 못 먹거든요. 결국에 개는 개로 수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개를 수비할 때는 개를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어로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너 개 빼지 마. 내가 상어로 지금 개를 노리고 있으니까 개 두 마리 정도는 있어야 된다. 걔 두 마리 정도가 아니면 이 도시 지킬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라고 제가 어느 정도 심리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판단을 해야겠죠. 지금 왼쪽 도시가 지금 상대방 다 지킬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도시도 뺏길 위협이고 뒤쪽의 도시도 제가 확인했어요. 이쪽 도시 먹고 다음 목표는 이쪽 도시거든요. 여기서 해파리와 궁수를 통해서 제가 다음 도시들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걔를 수비에 쓰거나 걔를 이쪽에 맞거나 아니면 이쪽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 제가 선택하려고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요의 의사표현은 상어로 충분히 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도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지선다를 거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저는 거품도 안 찍고 지금 궁수와 상어를 뽑는데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 지상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거품이 사실 미러전에서 크게 효율이 그러니까 해파리 싸움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거품이 크게 효율이 없는 것도 맞긴 해요. 상대방이 지금 해파리를 최대한 막아보고 있긴 한데 결국에 해파리를 기병으로 수비하는 거는 좀 상당히 효율이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좀 어떻게든 해파리를
해파리로 막을 봤어야 되는데 아마 내륙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개 때문에. 결국에 상대방이 개 한 마리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왼쪽 수비 한 마리 정도 투자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 보고 바로 상어로 이제 압박을 넣을 준비를 합니다. 일단 왼쪽에 도시 하나 탈환했죠. 다시 제가 이제 이쪽 도시만 먹을 게 아니라 제가 어차피 이쪽 도시를 잃은 이상 왼쪽에서 그 이상의 이득을 봐야 돼요. 제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봐야지 결국에 전장에서 체급 싸움을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도 바로 해파리와 동반해서 개를 바로 들어갑니다. 이 수생학이 없어도 그냥 배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수생학이 없어서 내 병력이 살짝 불리할지 몰라도 결국에 내 개가 상대방 개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상대방이 개가 있더라 하더라도 당장 개로 이 개를 때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해파리 때문에 이동방해를 받죠. 이동방해를 받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개마저는 솔직히 이 개마저 못 빼요. 왜 그러냐면 이 개마저 빠진다? 바로 상어로 물어뜯으면서 이 도시에 개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생각해서 일부러 이 개를 체력 회복 계속 시키고 있죠. 이 상어가 사실 상어를 해파리 싸움에서 공격으로 쓰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상어의 체력이 깎이고 그 상어를 체력 깎였기 때문에 공격도 얼마 넣지도 못해요. 공격도. 근데 다음 턴 해파리 광역딜에 바로 해파리 반격들도 안 받아요. 광역딜에 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해파리 싸움에서는 가성비가 안 좋고 결국에 이거는 위험용이에요. 위험용. 그냥 솔직히 장식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어쨌든 언제든지 개를 물어뜯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 제가 상어를 대기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상어는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위험만 할 뿐이지 전혀 전선에 합류하지 않고 있어요. 앞에서 죽어라 싸우고 있는 건 해파리죠. 결국에 아쿠아 미러전 해파리로 시작해서 해파리로 끝난다는 거에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왼쪽도 치열하게 해파리 싸움 일어나고 있죠. 상대방은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는 해파리가 아니면 교환비가 안 되겠다. 기병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이거를 상대방도 아마 어느 정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해파리를 많이 뽑기 시작하죠. 저는 일단 계속 압박을 넣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압박을 넣고 이제 슈퍼거버스 받기 위해서 걔가 숲으로 이동을 했죠. 위쪽에도 그리고 압박을 아마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어를 살짝 앞으로 이동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개를 또 녹이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결국에 개의 숫자를 줄여야지 내 개를 상대방이 도시 집어넣었을 때 상대방이 개를 개로 수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상어를 뽑으면 되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상어를 뽑으면 그만큼 해파리 싸움에서 불리해집니다. 왜냐면 결국에 그 상어는 해파리 다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상어로 개를 자르면 내 개를 막기 위해 상대방은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개를 자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국에 그러면 상대방 개를 자르기 위해서 내가 상어를 뽑는 건 내 손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큼 전방의 해파리 싸움에서 제가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는 여분의 돈으로 이제 궁수를 올린과 동시에 상어도 뽑은 거예요. 결국에 내가 좀 더 여유가 되니까 그 여유가 되는 돈으로 여유가 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유가 되는 만큼 그걸 변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변수가 저는 상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겁니다. 제가 드디어 궁수를 찍었죠. 지금부터 이제 궁수까지 해파리 싸움에 추가 투입되면 상대방은 더욱 해파리 싸움에서 압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차피 해파리로 싸우면 지금 보시면 서로 지금 다 서로 뭐 때리고 죽이고 난리가 났죠. 결국에 해파리 싸움만으로는 승패가 잘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수생학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이 계속 고착화되고 있죠. 결국에 해파리 싸움에서는 궁수나 보고 같은 원거리 유닛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 계속 비슷합니다. 승부는. 근데 이제 궁수 또는 개가 변수인데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 개도 어느 정도 도착을 했고 상대방 뒤쪽에 백업 유닛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개는 이제 더 이상 변수가 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수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솔직히 이쪽에서 제가 상대방 개를 못 뽑을 줄 알았거든요. 상대방이 등산을 올리더니 보시면 다음 턴에 최강까지 올리면 지금 지금 보시면 광물이 예상보다 너무 많았어요. 이 정도 광물이면 처음부터 물론 수중 작물급은 아니지만 수중 작물 외에 두 번째 발전 기술 선택하기에 정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아마 상대방은
저 등산을 찍을 순간부터 사실 이제 채광을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게, 그리고 해파리 싸움에서 중요한 게 해파리를 어느 위치로 움직일지 미리 경로를 짜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해파리가 최대한 많은 딜을 줄 수 있는 위치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궁수를 안쪽에서부터 뽑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시야에서 최대한 안 닿는 거리에 제가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왜냐면 제 궁수를 쓴다는 걸 사실 상대방이 좀 늦게 알아야지 상대방도 대처가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근데 숫방어 보너스를 유닛들이 받는 걸 보고 어느 정도는 진작을 했을 거예요. 상대방도. 보신 상대방이 이제 거인을 또 뽑겠죠. 이 내륙 도시에서. 하지만 거인을 뽑으면 뽑는 것도 좋은 게, 결국에 거인을 뽑으려면 이제 대장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광산에 대장간까지 올리고 또 거기에 또 대장간에 짓는 비용, 광산에 짓는 비용까지 나가면 그만큼 궁수나 다른 대처는 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미리 준비해둔 상어들로 상대방의 개를 다 뜯어버리고, 상대방이 개라는 마지막 안정장치를 뜯어버리면 결국에 제 개가 또 변수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제 개와 제 해파리들이 변수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결정적으로 지금 전면전에서 제가 유리한 건 저거든요. 왜냐면 숫방어 보너스도 제가 받고 있고, 궁수를 또 몇 턴 후에는 지금 뒤쪽에 있어서, 지금 제가 거품을 안 찍었고 궁수를 뒤쪽에 뽑았기 때문에 합류가 느리긴 하지만 몇 턴 후에는 이 궁수들이 결국에 쌓여서 여기까지만 딱, 이 라인까지만 딱 도착을 하면 해파리 싸움이, 상대방 해파리 라인이 완전히 다 무너질 거거든요. 그냥 아예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왜냐면 궁수의 원거리 반격딜을 받지 않는 원거리 공격은 해파리에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궁수는 3원이라는 값비싼 가격으로 양산까지 되는데 물타일이나 바다타일까지 자유롭게 밟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어차피 지금 불리한 건 상대방이기 때문에 결국에 상대방도 수비에서 어느 정도 버텨내려면 이 개라는 힘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어를 준비한 거죠. 여기까지 수싸움이 진행되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 대장간을 올려도 사실 좀 늦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장간으로 변수를 만들 거면 진작에 만들었어야 돼요. 진작에 만들었거나, 아니면 대장간을 올릴 돈으로 궁수를 먼저 빠르게 뽑았거나, 결국에 수생학을 먼저 올릴 정도로 여유가 많았으면 상대방은 그 유리함을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새로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투에만 몰입한 나머지, 정확히 제가 너무 근데 압박을 가긴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수비하느라 급급해서 좀 어느 정도 궁수나 뭐 다른 새로운 변수, 뭐 망토 같은 새로운 변수를 이제 생각하지 못했죠. 사실 검투사도 변수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 있긴 한데 궁수에 비해서 상성이 너무 불리해요. 보시면 이제 결국에 전열에는 해파리가 설 거란 말이에요. 해파리가 서면 결국에 해파리를 앞에 방패막이로 세운 궁수 같은 경우는 해파리든 검투사든 상관없이 그냥 다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검투사로는 방어보로서 받는 해파리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제가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보시면 상대방이 결국에 지금 대장간과 강산을 뽑느라 어느 정도 병력을 뽑는 게 살짝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궁수나 그런 걸 못 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결국에 수비에서 좀, 지금 상대방이 지금 제 해파리 때문에 해파리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불리한 양상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불리한 상황이 나오자 다시 개를 추가해서 해파리 싸움에서 개의 지원을 받아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려고 대장간으로 급격하게 개를 뽑은 건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턴에 걸쳐서 천천히 계획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급하게 이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해파리 병력이 정확히 이제 백업 병력이라 하죠. 백업 병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뽑다 보니까 결국에 준비된 제 상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죠. 그러니까 결국 상어가 이러려고 상어가 역할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러전에서는. 저는 상어가 솔직히 전면전에서는 해파리 싸움에서는 가성비가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해파리한테 반격딜을 안 받고 죽는 것도 그렇고 상어 자체 내구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냥 막말로 해파리 4마리 대 해파리 2마리 대 상어 2마리면 그냥 이쪽이 쳐버립니다. 왼쪽이. 그래서 전면전에서는 상어가 그만큼 안 좋은데, 제가 상어를 미리 뽑아뒀던 이유가 지금 이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압박을 넣으면서 상대방이 압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걔를 뽑으면서 백업 병력이 줄어졌을 때를 노린 거예요. 제가 지금 보시면 준비되어 있던 상어로 제가 순식간에 걔를 물어뜯죠. 지금 거기다 해파리로 감싸서, 해파리로 감싼 이유는 제가 데미지를 계산했어요. 보시면 지금 걔로 한 방에 죽지 않는 데미지죠. 걔로 한 방에 죽지 않는 데미지면 기타 기마병으로 이제 추가로 해파리를 때려야 되는데,
지금 김하병의 체력이 보시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하병이 이 칸을 도달하면 해파리의 촉수질이 때리기도 전에 해파리 촉수질이 녹게끔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럼 결국에 상대방은 수비할 유닛이 걔밖에 없는데 그 걔의 체력을 상으로 싹 다 물어뜯어놨죠. 결국 이 걔는 수비도 못하고 다음 턴에 물어뜯어 죽길 운명입니다. 도망가도 상어 유효사거리 내고 그렇다고 해파리로 지켜주자니 제 해파리가 다 백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체크메이트예요. 지금 이 도시를 절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못 지킨 거 넘어서 지금 뒤쪽 도시를도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 도시를 지키려고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도시를 막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럼 막 이 도시를 버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버리고 전선을 재정비를 하려고 해도 그때쯤이면 이미 제 궁수부대가 지금 궁수가 쌓여있죠. 궁수부대가 전선에 합류를 하고 난 직후일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의 변수는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에 이게 제가 계속 왼쪽에서 압박을 넣다 보니까 상대방도 그 압박 때문에 결국에 걔를 수비로 빼버릴 수밖에 없고 걔가 빠지자마자 바로 제가 말했죠. 걔 하나로 수비가 안 된다고. 결국에 상어로 그걸 협박을 걸다가 걔가 빠지자마자 바로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가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공수들이 거품 받아서 전선에 합류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지금 상대방도 이제 어느 정도 가망이 없다는 걸 파악을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다시 급하게 걔와 이제 해파리로 전선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보시면 이제 궁수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제 상대방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궁수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금 다시 도시를 되찾아서 체급도 제가 우위를 가져갔고, 왜냐면 이 빼앗긴 도시 되찾은 상태에서 제가 왼쪽에 빼앗은 도시는 또 지켰잖아요. 그래서 체급도 제가 앞섰고 해파리들은 이미 앞에 준비되어 있고, 그렇다고 이제 해파리 싸움을 하자니 지금 보시면 뒤쪽에 궁수들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죠. 결국에 지금 해파리 싸움을 시작하려고 해도 궁수들이 해파리가 다 녹고 결국에 변수가 없어질 거예요. 지금 보시면 뒤쪽에 체력을 거의 다 회복한 걔도 전선에 합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걔로 수비를 하려고 해도 지금 상어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결국에 해파리 싸움, 이 해파리를 교환하고 나면 걔는 상어에 다 뜯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물론 만약에 상대방이 좀 몇 턴 전부터 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검투사를 준비했다면 검투사로 궁수를 어느 정도 카운터 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상대방의 해파리도 부수고 나면 이제 궁수랑 검투사가 남은 상태에서 거품을 두는 검투사는 궁수를 한 방에 잡을 수 있거든요. 수생하기 없는 궁수 기준으로는. 그래서 잡을 수 있긴 한데 지금은 그 변수마저 차단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걸 마치고 나서 수생할 때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이제 이 리플레이가 제가 좀 결국에 처음에 5렙짜리 도시를 뺏기면서 제가 상당히 불리해진 건 맞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당황하지 않고 왼쪽에서 다른 전장에서 변수를 만들면서 동시에 상대방한테 너가 수비로 쓰고 있는 개를 뽑으면 나는 바로 상어로 너의 나머지 한 마리의 개를 뜯으면서 이제 반격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심리전, 이런 심리전이 오간 리플이어서 제가 또 이제 영상 만들었는데요. 보통 심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운 게임에서 잘 안 나오고 게임이 좀 길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게 게임을 솔직히 가볍게 하면 심리전이 저는 어느 정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머리도 아프고 괜히 또 좀 쉬려고 하는 게임인데 그렇게까지 하드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게임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또 주말에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좀 점수를 올려보고 싶다 하면 이런 심리전도 좀 쓰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번 리플 제가 또 사족이 많았는데 좀 그만큼 설명할 거리가 많았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상대도 좀 이렇게 고수고 하니까 보시면 점수도 되게 높고 지금 3000판을 한 주제요. 솔직히 3000판 했다는 거는 이게 말이 1600대지 아마 1700대 이상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대방도 고수라서 좀 이런 퀄리티 있는 게임이 오랜만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번 영상 만들어 봤고, 네, 말이 길어졌는데 우선 뭐 오늘 리플레이는 아쿠아 미러전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제가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이번 영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셨으면 재밌게 보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